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말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해볼 메이크업은 바로 속광 메이크업입니다. 옛날에 물광, 꿀광, 윤광과 다르게 약간 속에서부터 광이 이렇게 차르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광채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기초는 해준 상태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연작의 베이스 프랩을 사용해줄게요. 이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 되게 다르긴 하거든요. 뭐 지성이냐 건성이냐 왁건성이냐 복합성이냐 피부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성인 피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 케어는 굉장히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기름지고 리치한 스킨케어보다는 굉장히 수분감 넘치고 약간 매끈한 세럼 같은 걸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촉촉하게 피부를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이런 광채 프라이머, 좀 피부결을 정돈해줄 수 있는 제품, 좀 피부 광을 좀 더해주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베이스 전에 사용해주면 피부에 좀 광을 내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제품이 이 바하르 글로우 베이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자연스럽게 톤업되면서 광채를 더해주는 제품인데 촉촉한 피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글로우 베이스까지 바른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자기의 어느 쪽에 광이 유난히 도드라지는지를 좀 캐치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피부가 촉촉할 때는 빛을 받으면 이렇게 C자존, 이런 T존, 눈과 콧대 옆 사이 이런 데에 광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광채를 남겨주는 게 중요해요. 이 글로우 베이스를 한 번 더 살짝 발라줄게요. 옛날에 막 물광 메이크업 한다고 피부 굉장히 촉촉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피부 지속력이 너무 약하고 메이크업이 금방 무너지거나 닦여나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광채가 나지만 금방 무너지지 않고 닦여나가지 않는 그런 광채 나는 메이크업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채 나는 메이크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얼굴에 약간 달라붙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완전 뽀송뽀송 이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송하윤 씨 보면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이스를 사용해줄 건데 베이스는 이 PA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좀 이런 피부의 광채를 살려줄 수 있는 베이스 제품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미매트 타입의 제품을 선택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쿠션으로 얇게 깔아줍니다.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이 두꺼운 느낌이 들면 아무리 광채가 나도 약간 텁텁하고 두껍고 지워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게 약간 이런 촉촉한 베이스 제품을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약간 투명하게 반짝이는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촉촉한 타입의 제품들은 좀 잘 찍혀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엄청 여러 번 두드려서 완전히 밀착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중요한 게 파우더인데요. 솔직히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만졌을 때 닦여나가고 찍혀나가고 얼굴에 먼지나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우더로 고정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평상시에는 파우더로 윤기를 완전히 싹 잡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의 광채를 좀 살려주면서 파우더를 해줄 겁니다. 파우더는 이 아멜리 스노우 화이트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보시면 아주 약간의 펄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파우더 자체에 은은한 펄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넓고 후들후들한 느낌의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해줍니다. 솔직히 이 과정에서 좀 광이 많이 잡히긴 해요. 파우더 타입을 올리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베이스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게 가볍게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이라이터 같은 제품으로 광채를 더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광채를 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외곽에는 이렇게 광채가 날 필요가 없어요. 또 외곽에 광채가 있으면 오히려 좀 외곽도 입체적으로 부각돼 보여서 얼굴이 좀 커 보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유분기를 확 잡아줄 수 있는 파우더를 사용해서 외곽의 윤기를 좀 잡아줍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면적이 좁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광채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유분기를 꽉 눌러주세요. 일단 작은 브러쉬로 눈가의 유분기는 확실히 잡아줍니다. 좀 보송하면서도 이런데 광채가 은은하게 남아있죠. 그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 힌스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눈썹은 이렇게 가볍게 채워줬고요. 다음에 쉐딩으로 얼굴의 윤곽을 잡아줍니다. 페리페라 제품을 사용할게요. 그냥 보송보송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그냥 진짜 색칠하듯이 쓱쓱 발라도 전혀 뭉치지 않고 예쁘게 쉐딩이 되거든요. 약간 이런 촉촉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터치가 굉장히 가벼워야 뭉치지 않고 과하지 않게 발려요.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약간 눈썹 결을 조금 살려줍니다. 제가 언제나 항상 얘기했지만 눈썹 결이 좀 강조가 되면 눈썹이 약간 젖은 듯이 촉촉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뭔가 메이크업에 약간 촉촉한 느낌을 더해줄 수가 있어요. 앞부분은 약간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결이 위를 향하게 해주면 눈썹이 살짝 물기를 머금은 듯하게 촉촉해 보여요. 다음에 눈 화장을 하기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눈 뷰러를 사용해서도 꼼꼼하게 이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듯 하면서도 뺨이랑 입술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눈 화장은 화려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 입큰 플레인 서머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 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눈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섀도우로 음영을 준다기보다는 색감을 살짝 넣어주면서 눈가의 유분기를 더 잡아주는 느낌? 섀도우는 이 정도로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좀 오늘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서 아이라인은 섀도우를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팔레트 끝에 이 진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납작하고 사선으로 된 느낌의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줍니다. 네, 이런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릴 때 눈가의 유분기가 잘 안 잡힌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진짜 잘 번지거든요. 그래서 눈가의 유분기가 싹 잡혀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섀도우로도 충분히 아트인 라인을 그려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근데 섀도우로 앞트임 라인을 그릴 때는 번져서 멍든 것처럼 되게 약간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플랫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딱 라인처럼 선명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눈 화장은 이렇게 속눈썹을 표현해줄 건데요. 속눈썹은 이 한 기둥짜리를 붙여서 약간 이렇게 가닥진 속눈썹을 표현해줄게요. 드라마 속 메이크업처럼 거의 투명한 느낌이 나게 핏줄을 거의 안 할까 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날 것 같고 제 얼굴에는 좀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눈썹을 따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반대편도. 진짜 속눈썹 붙이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메이크업이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습니다.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이런 스크류 브러쉬나 속눈썹 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좀 결을 정돈해주세요. 정돈을 시켜주고 뷰러로 한번 가볍게 컬링을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이 뮤드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이게 픽서 마스카라라서 블랙이긴 블랙인데 완전한 블랙이 아니라 약간 반투명한 블랙?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속눈썹 붙였을 때 마스카라를 하면 볼륨감이 너무 강해질 것 같다. 그런 분들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쌩얼에 그냥 가볍게 마스카라 할 때도 좋고 좀 이래저래 손이 되게 자주 가는 마스카라예요.
핀셋으로 마스카라를 살짝 묻혀서 좀 가닥가닥 정돈해줍니다. 속눈썹에 물 맺혔을 때 물에 적셔져서 약간 부분 뭉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결이 좀 도드라 보여야지 조금 더 뭔가 메이크업 자체에 촉촉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풍성한 속눈썹 하면은 약간 뽀송한 느낌이 들잖아요.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질감이나 결 정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속눈썹도 볼륨감을 주면서 약간 결을 잡아줍니다. 옛날에는 아래 속눈썹이 되게 풍성한 편이었어서 마스카라 대충 해도 되게 언더 마스카라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속눈썹이 많이 빠져서 얘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속눈썹이. 아래 속눈썹에 탈모가 안 나와요. 아래 속눈썹도 마스카라를 살짝 묻힌 집게로 뭉쳐서 결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줄고데기로 살짝 자연스럽게 결 정리를 해줍니다. 언더도 뒤로 조금 더 내려가게. 눈화장은 여기서 끝! 뺨에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이런 리퀴드 제품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되게 자연스러운 MLBB 로즈 코랄 느낌이거든요. 이런 리퀴드 제형인데 뺨에 대충 얹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퀴드 블러셔는 손으로만 바르면 약간 어느 부분이 굉장히 딱 껴나가고 어느 부분은 진하게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펴바른 다음에 저는 브러쉬를 보통 사용을 해줍니다. 이쪽처럼 이렇게 다 매끈한 면 말고 한쪽이 좀 포슬포슬한 느낌이어야 더 좋아요. 블러셔를 자연스럽게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듯이 톡톡 두드려줍니다. 손가락보다 훨씬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보다 확실히 이런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해야 이렇게 광채가 훨씬 더 올라와요. 약간 그리고 웃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부위 있죠? 그 부분까지 약간 발라줘야 되게 혈색이 촉촉하게 올라와 보여요.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광채 있게 블러셔가 발려요. 그다음에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입술 안쪽을 한번 닦아주고 오늘은 블러셔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게 로즈 핑크 느낌으로 발라줄 건데요. 먼저 이 롬앤 글래싱 틴트. 원래는 제가 멜팅 밤만 바르려고 했는데 멜팅 밤만 바르면 지속력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한 컬러의 틴트 제품을 사용해서 입술에 먼저 전체적으로 색감을 줍니다. 오늘의 광채 메이크업은 광채 메이크업이지만 지속력 있는 광채 메이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틴트 제품으로 먼저 색감을 더해주면서 좀 착색을 시켜줍니다. 이 착색되는 과정에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좀 커버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커버를 하는 것보다 마무리 단계에서 커버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커버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펜슬로 다크서클 라인을 따라서 가볍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하이라이트는 확실히 광채가 올라올 수 있는 좀 광채가 강한 제품을 사용을 해줍니다. 저는 이 디올 제품 중에서 이 첫 번째 골드빛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포인트가 되는 광채가 필요한 곳에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포슬포슬한 느낌의 세팅 브러쉬에 하이라이터를 가볍게 묻혀서 가볍게 터치해줍니다. 제가 아까 광채가 있어야 할 곳을 기억해두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눈썹 뼈 부분에서 광대, 약간 이마 이렇게 약간 세로로 전체적으로 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 부분에 빡 올리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좀 넓게 퍼트려서 발라줍니다. 확실히 약간 하이라이트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광채 느낌이 좀 다르죠? 이 블러셔도 리퀴드 블러셔이기 때문에 손으로 다 껴나가기가 쉬워요. 이런 프레스 타입의 하이라이터로 위를 살짝 덮어주면서 픽싱을 시켜주면서 광채감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포인트 되는 하이라이트를 주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이렇게 피부가 촉촉할 때도 이 눈 앞머리랑 이 콧대 사이, 이 굴곡진 부위에 광채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광채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연예인들 사진 보면은 광채가 약간 코 옆과 앞쪽에 중간 부분 있죠. 촉촉한 피부 표현일 때 이 부분이 되게 빛나요. 이 부분에도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를 했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맨 처음에 발라줬던 약간 펄감 있는 파우더 있잖아요. 이 파우더로 메이크업 하는 동안 올라온 약간 불필요한 유분감을 잡아줍니다. 보통 이런 코 옆부분 이런 부분에는 광채가 있으면 얼굴이 더워 보이거든요? 요철이 있는 부위들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면은 진짜 그냥 기름져 보이고 피부 요철이 더 부각되거든요? 피부 요철이 있는 부위들은 파우더로 유분감을 싹 잡아줘야 돼요. 팔자 부분, 인중, 이마 가운데 이렇게 하면 번질거리는 느낌의 광채가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광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뮤드, 드리즐밤 이런 멜팅밤을 사용해서 입술 전체에 광채를 줄게요. 근데 이건 제가 역대급 광채라고 진짜 생각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워낙 지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틴트를 발라주고 나서 위에 광채를 더해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훨씬 입술이 되게 플럼핑이 돼 보이죠? 저는 근데 약간 지금 이 상태도 좀 번들거리는 느낌으로 느껴져서 좀 약간 이런 중앙 부분이 플랫하게 납작하면서 촘촘한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혀서 이런 팔자 쪽을 콕콕 눌러서 번들거림을 완전히 잡아줄게요. 전 진짜 이 부위에 광채가 나면 얼굴이 약간 그 토마스 기차처럼 빵빵하고 약간 더워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으니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올게요. 자, 저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왔는데요. 그냥 평소에 제가 잘 하고 다니는 가시번 느낌의 이런 반묶음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렌즈는 일단 이 아이듀 톤업 브라운이랑 스칸디 헤이즐 두 가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좀 눈이 밝았으면 좋겠지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너무 직경이 크지 않은 제품을 착용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이 아이듀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렌즈 예쁜데? 데일리 렌즈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은은하게 속에서부터 광채가 올라오는 속광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확실히 겉이 번들거리는 느낌보단 속에서 광채가 약간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게 포인트인 메이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 진짜 자주 사용했던 거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특히 이 세팅 브러쉬, 제가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진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리얼 테크닉스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한 이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 제품들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이라이터 바를 때 썼던 이 세팅 브러쉬랑 블러셔 바를 때 썼던 브라이트닝 컨실러 브러쉬, 그리고 코 옆에 유분감 잡아줄 때 썼던 제품, 아이라인 그릴 때 썼던 제품, 그리고 섀도우 바를 때 썼던 제품, 이렇게 3가지 세트인 아이쉐이드 블렌드 트리오, 이렇게 총 3가지 브러쉬의 제품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였으면 좋겠지만 광고는 아니고요.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은 총 10분에게 전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로 제품에 대한 기대평이나 영상에 대한 소감을 적어주시고 더보기란과 댓글에 제가 이벤트 폼 주소를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폼 작성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바로 이벤트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제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